반갑습니다. 해커스 공무원학원 투킴스 사회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드디어 18년도 국가직 구급시험이 시행이 됐습니다. 자, 사회 영역의 경제문항 여전히 5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자, 예년에 비해서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다거나 또는 떨어졌다기보다는 평이한 수준, 일반적 보편적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 단지 맨 마지막 문제에 계산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계산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계산 과정 자체가 좀 번거롭다 보면 요 문제 하나 정도는 좀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총평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5문제 똘똘풀이 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 16번인데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너무 기본 문제죠. 자, 우리 기억 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자, 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은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이었었죠.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은 70년대 석유 파동 때 모습이니까 당연히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리는 거 제껴버리면요, 답은 간단히 몇 번 나옵니까? 3번이 나오네요. 자, 나머지 우리 니은 보겠습니다. 생산 요소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70년대 석유 파동 때 석유값 등의 원유값이 비싸지면서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니은은 정확히 맞습니다. 자, 디귿은요,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죠. 침체된 상태 속에서 물가 상승이니까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소위 불황 속 인플레이션이라 할 수 있겠죠. 정확히 니은 디귿의 몇 번 답 되겠습니까? 3번이 답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다음 문제인데요. 사실 아주 평이했던 문제인데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그 절대의 비교의를 좀 이렇게 내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자, 무슨 문제입니까? 노동량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전형적인 투입 유형이다. 자, 투입은 클수록이요, 작을수록이요? 작을수록. 자, 먼저 절대의 비교의 구하겠습니다. 자, 절대의. 자, 절제나비죠. 그래서 절대의는 제품별로 구하자. 자, 신발이라는 제품을 걷더니 누가 작아요? 비국이 작죠? 그래서 비국이, 신발은 절대의다. 자, 전화기도 역시 누가 작아요? 비국이 작죠? 그러니 절대의는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비국한테. 그래서 신발도 비국, 전화기도 비국에 절대의가 있기 때문에 절대의에 의한다면 무역은 생길 수 없죠. 왜요? 전부 다 비가 우위에 있으니까. 따라서 기억, 뭐합니까? 똘똘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비교우위를 구해보겠습니다. 비교우위 어떻게 합니까? 자, 나, 비. 그래서 나라별로 구한다. 나라. 자, A국. 자, 상대값이죠? 6분의 7. 상대값이죠? 5분의 9. 자, 중에 뭐 한 거요? 작은 거. 5분의 9가 작아요? 6분의 7이 작아요? 6분의 7이 작죠. 따라서 분명히 A국은 어디에 비교 우위가 있겠습니까? 자, 분명히 신발에 뭐가 있다?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A국은 신발에 비교 우위. 따라서 B국은 어디에 비교 우위가 있겠습니까? 전화기에 비교 우위가 있겠다. 자, 그러면 니은 신발 생산의 절대 우위. 자, 신발의 절대 우위 B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교 우위는 신발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A국이었었죠. 그러니 비교 우위조차도 B국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선지죠. 자, 디귿은요, B국은 신발 생산의 절대 우위. 예, 절대 우위 맞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생산에는 절대 우위도 있고 무슨 우위도 있다? 비교 우위도 있다. 자, 디귿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의 몇 번 답이라고요? 4번 답. 자, 이 문제가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절제납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절대 우위는 제품별로,
제품 걷습니다. 중에 뭐 한 거예요? 투입이니까 작은 거. 누가 작아요? 비국. 전화기도 걷습니다. 누가 작아요? 비국이 작죠? 그러니 신발이든 전화기든 절대 우위는 모두 누구한테 있다? 비국한테 있다. 그러니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무역 생길 수가 없죠. 그 다음 비교입니다. 나비, 나라별로. 컸어요? 자, 그러면 7과 9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값 6분의 7, 5분의 9. 자, 그러면 누가 더 작은 쪽이 항상 작은 거 고릅니다. 6분의 7이 작습니까? 5분의 9가 작습니까? 사실 직관적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게 두 개 비교하시면 6, 9, 54, 7, 5, 35 이게 작잖아요. 그러니 6분의 7이 작아요. 따라서 A군 어디에 비교이다? 신발. 그러니 B군 어디에 비교이다? 전화기. 가셔야 돼. 그래서 신발은 분명히 절대 우위가 B국이 맞지만 신발의 비교 우위는 누구한테 있다? A국. 꽤 틀렸다. 자, 디귿은 B국은 신발의 절대 우위 맞고요. 전화기에 대해서는 절대 우위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비교 우위도. 그래서 기억 디귿의 몇 번? 4번. 제가 두 번 반복하는 이유는 이거 쉬운 문제인데 이거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답은 4번. 자, 5번입니다. 18번이요. 자, 이거 뭐 너무 평이한 문제 냈죠. 이거 뭐 조세제도,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서 세액이 자, 분명히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형적인 뭡니까? 비례세제도가 되죠. 그러니 비례세제도는 세율이 일정하니까 몇 번 답입니까? 1번 답이죠. 그런데 누진세, 또 우리나라의 소득세도 누진세죠. 또 누진세 제도에 의하면 저소득이 뭐합니까? 유리하고 고소득이 불리하니까 이 모두 누진세제와 관련이 되죠. 그러니 비례세가 아니니까 몇 번만 답이다? 1번만 답이다. 됐습니다. 자, 19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요. X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음에서 X제 균형 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거래량을 줄인다. 자, 저의 가수 법칙이 빛을 발하는 내용이었었죠. 자, 같은 방향일 때 수요가 주요 요인이고 반대 방향이면 누가 주요 요인이다? 공급이 주요 요인이다. 자, 거래량이 줄고 있으니 공급도 뭐라고 하자? 감소. 공급 감소를 따지는 겁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과 거래량 줄이기 때문에요. 자, 1번.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 가격 떨어지면 이쪽 수요량 증가하면서 X의 수요 감소하겠죠? 1번은 수요 감소. 자, 2번. 소득이 향상되면 수요 증가하겠죠? 3번.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 당연히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서 공급이 감소하겠죠. 당연히 몇 번 답? 3번 답. 자, 해외로부터 수입 증가하면 그 재화에 대한 국내 공급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증가. 그래서 발문의 내용을 충족하는 조건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가볍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20번 내용 됩니다. 아마 이제 이 문제가 수학적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수학적 계산이라 시간이 좀 걸리고 올 것이고, 자, 그러다 보면 아마도 실수를 할 수도 있었을 그러한 문제였을 겁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10,000명인데 비경제활동 인구가 40%다. 자, 그렇다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몇 %입니까? 60%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럼 만에 60%니까 몇 명입니까? 6,000명이 되겠네요. 그런데 실업자 수가 가령 300명이다 라고 한다면 자, 고용률은 어떻게 되느냐? 고용률은 우선 생산 가능 인구 10,000분의 취업자 수를 계산해야 되죠.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 수를 뺀 5,700이 될 테니 곱하기 100을 하면 몇 %가 나옵니까? 57%가 나오죠. 자, 이에 비해서 실업률이 2%이고 실업자가 300명이다. 자, 우리 여기서 무엇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경제활동 인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자, 그런데 이게 2%라고 줬고요. 실업자 수가 300이라 줬어요. 그럼 경제활동 인구는요? 자, 이거 곱하면 3만이고요.
요거랑 체인지하면 2로 나누면 되죠. 얼마입니까? 15,000. 그래서 경제활동인구는 15,000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생산 가능 인구를 25,000으로 둔다고 한다면 25,000이요? 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인구 25,000분에 경제활동 인구 15,000을 나누면 되는 거니까 25,000분의 15,000 곱하기 100. 그래서 가볍게 몇 퍼 나옵니까? 60%. 해답은 2번이에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런 걸 대입해서 푼다는 게 절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최소 이 과정을 몇 번 해야 됩니까? 2번 해야 되죠. 왜? 한 번은 200, 한 번은 300. 아마 그래서 어려웠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 패턴 자체는 별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이제 수리식 계산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었습니다만은 역시 올해도 그 연장선에서 계산 문제가 자꾸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0명 중에 비경이 40이다. 경은 60%. 그럼 만에 60%니까 경은 6,000명. 자, 실업자 수를 300으로 전제한다고 한다면 취업자 수는 5,700이니까 고용률은 10,000분의 얼마다? 5,700. 그래서 곱하기 100, 57%. 자, 실업률이 2%라고 한다면 실업자 수가 300일 때 경제활동 인구는 어떻게 되느냐? 자, 분명히 경분의 실업자 수가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실업률이 되는 거니까 실업률이 분명히 2%라고 한다면 실업자 수 300이라고 했을 때 이거 곱해서 2 나누면 경제활동 인구 나오죠? 3만에 2 나누면 자 15,000이다. 자,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25,000을 두게 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인구분의 자 경제활동 인구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60%가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계산상으로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 아마도 많이 실수할 수도 있었을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 난이도는 그다지 높진 않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시험은 끝났고요. 우리 그 다음 시험 지방직 서울시에 올인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합격을 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해커스 공무원학원 투킴스 사회 경제 담당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